자, 어제 민주당 당무위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무효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 지사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반면 11월 5일 후보 확정을 앞둔 국민의힘은 일명 깐부 게임 보이시죠? 이 후보들 사이에 내편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야의 본선 경쟁이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야당은 깐부 게임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 당무위의 결과부터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 만장일치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었고요. 대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다라는 취지하에 의결했다. 네, 어제 열린 이 민주당 당무위에서 무효표 관련해서 이의 제기에 관련해 문제 없음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이 전 대표가 당무위 결론 이렇게 나온 이후에 약 2시간 만입니다. 바로 나오진 않았지만 2시간 만에 경선 승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2시간 만에 내놓은 것과 함께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당내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 대장동 파고를 이재명 후보가 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후보 교체론에 대비한 이런 행보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능성들 염두에 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정당의 운영이라는 건 당원 당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당원 당규를 해석할 권한이 당무위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무위가 선관위가 결정한 무효표 처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상황에서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당무위 결정에 반발하는 게 법적으로 끌고 가더라도 큰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본 게 아닌가 싶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선 결과를 불복하고 독자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97년도에 대선 때 이제 이인재 후보가 경선에 불복해 독자 출마한 이후에 이인재 방지법이 있어서 네. 경선에 참여하면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결국 조금 전에 앵커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장동 수사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그때 이제 2002년 상황처럼 후보 교체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럴 경우에 플랜 B를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없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중요한 건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이 아니라 결국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나타났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내부 지지층들의 불안이나 불신,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그런 점에서 이 승복 메시지 자체가 큰 어떤 원팀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 경선 불복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굉장히 불거졌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당 내부에서도 분열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승복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 내부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아직은 좀 멀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글쎄, 여전히 좀 남아 있죠. 일부 이렇게 의원들은 일정 정도의 당 전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핵심 지지자들은 아직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원에 가겠다, 가처분 신청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다독거릴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리적으로 싸움을 하면 여러 가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실제로 당의 그 문화 속에서 이러한 부분은 존중돼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처분 신청 가기 전에 이 문제 당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되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당 입장에서는 혹시 이러한 어떤 그전부터 예상되었던 갈등 형국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친노 친문들이 후보 캠프에 분산돼 있기 때문에, 또 언론들도 좀 조정 기능이 있고, 또 청와대도 여전히 일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빠르게 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원팀으로 구성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용광로 원팀을 이루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지만, 그 의지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영일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른 의원이 이재명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니까 이 국민의힘 대변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 일부 지지자들을 향해서
일배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라면은 이 경선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 당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하는 발언으로서는 오히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내부적으로도 분열을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분열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 원팀 구성이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양 진영 사이에 쌓인 감정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3차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정말 지지층의 불안감이 있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 나오는 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이낙연 후보가 더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합쳐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후보가 지금 당무위원회 끝난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뭐 수용하겠다고 하고 또 같이 돕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고 했는데 다만 이재명 지사 후보 측에서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대장동 문제가 살펴봤더니 문제가 없더라.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후보다. 이런 발언을 기대했을 텐데 그런 발언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원팀이 되려면 이쪽 캠프에 있던 사람이 절로 이제 합쳐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동안 직전 어제 그저께까지도 이재명 지사가 구속 가능성이 있다, 결정적인 단서가 있다고 얘기했던 서른 의원 같은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네. 더군다나 말씀하셨듯이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 발언을 보더라도 당장은 쉽지 않지 않나. 재미있는 것은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양쪽 후보들 또 지지자들이 서로 비난하고 욕한 것은 내리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처음에 이낙연 후보가 승복했다고 썼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밑에 댓글에서 승복이 아니라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조국 장관이 그걸 바꿨거든요. 네. 그만큼 아직 민감하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 민감한 상황이군요. 예.